네, 오늘은 10일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수리가 성격과 관계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요? 이름을 통해서 수리를 조정하면 성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요? 성격 조절은 그 사람의 운명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이것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면 수리나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작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름 속에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순하게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아셨겠지만 솔직히 소리 성명학을 아시게 되면 이름이 성격을 확실하게 바뀌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글 분석법이라는 소리 성명학을 터득하기 전에는 저도 이름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까 했지요. 수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한정적이라서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죠. 한글 분석법과 수리를 함께 해석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이름이 사람들 성향 변화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진짜 변한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정도로 삶이 바뀐다면 이것은 작은 기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진짜 이름 속에 운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의 양이 그리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익혀나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작은 기적을 선사하는 스승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10일 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수리의 기본 성향입니다. 음양이 다시 돌아와서 만물이 생성되기 시작하니 신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복록이 충만해서 힘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세입니다. 온화하고 정감이 풍부한 사람이며 대인관계 또한 원만합니다. 특유의 성실성으로 출세운이 남보다 빠르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도 뛰어나고 재운 또한 왕성합니다. 부부가 다정하고 자녀 또한 현명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앞에 10수리는 매우 극단적인 수리였죠. 극단적인 상황이 끝나면 항상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11수리는 좋은 수리로서 이름에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은 수리가 됩니다. 성향을 보면 사람이 지혜로우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품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이 수리를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과 다시 돋아나는 생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11수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수리입니다. 11수리 하면 생동감, 생명, 다시 살아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1수리들 중에서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는 적지 않게 많습니다. 11수리도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두뇌 건강, IQ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영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생아가 사용했을 경우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특하면서도 타인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수리가 이 11수리이며 이게 11수리의 장점이 됩니다. 자기중심적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존심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평등히 바라보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기와 타인을 크게 차별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행동합니다. 타인의 입장도 살필 줄 안다는 것이죠.
인간은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조금만 위에 있다 여겨지면 거만하게 되는 수가 많지요. 그런데 11수리의 사람은 거만함을 조금은 자제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품이 좋다고 하지요. 진짜 인품이 좋은지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를 조금만 깔본다던가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 녹록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활발하고 활동성 좋은 것이 이 수리의 특징입니다. 게으르거나 집에서 할 일 없이 논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수리입니다. 답답해서 못 있습니다. 게으름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누진 에너지가 더 무거워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게 됩니다. 모든 감정, 모든 성격이 다 그렇듯 노력한다고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11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게으름은 음의 기운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수리는 양의 기운이 많은 수리라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기가 더해져서 활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약해지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미래에는 이런 기운들, 이런 성격들도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게으른 사람을 활동성 있게 만들고 우울한 사람들을 밝은 성향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화동을 활용하면 쉽게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성명학 설명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수리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경우는 종종 나태해지는 수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의 경우는 잘 살펴가며 판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풍족하여 결핍이 없게 되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가정의 자녀가 사용을 하면 집안을 일으키는 요소로 유도한다고 고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가운만의 흥가수라고 부르고 있지요. 11수리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요. 집안을 일으키는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신념, 정의로운 정신 등 이 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의식을 형성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절불굴의 기백이 있음에도 외향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며 따뜻한 인간미를 풍기고 사는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수리입니다. 심성이 바르고 자세가 굳건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겉보기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속마음은 다른 것이니까 가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수리는 나쁘고 못된 사람들은 거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생활력의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결혼 후에도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심을 갖추게 됩니다. 의지하거나 의타적이지 않아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마냥 의지하지만은 않습니다. 부유하여 직장생활이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예를 얻거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는 대신에 자기 나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11수리가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나 타수리가 나쁜 경우 11수리의 특성이 모두 드러나지 못하고 반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꾸준히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거나 여자 문제로 불화를 일으키거나 하여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어떤 수리와 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타수리와 연관해서 해석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가 이름 해석의 관건인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좋은 점은 우두머리 기운이 내포되어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도 그 분야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며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도움도 있어야 되는데 11수리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최고 지위에 오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관제와 구설이 따르는 수리는 최고에 오르면 반드시 낙마하게 되는데 11수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적인 면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신경을 쓴다든지 형제 간의 화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유도되는 수리입니다. 이름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이름은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만 매우 잘하는데 정작 부모님이나 형제에게는 신경을 너무 안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소리성명학에서는 자주 봅니다. 또 어떤 이름은 아내에게는 잘 못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수리는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고 가족을 챙기는 수리입니다. 자녀에게도 매우 잘하는 수리입니다. 단지 타수리에 따라서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작은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의 수가 5 이상인 경우가 흔한 경우였죠. 그때는 11수리를 사용하면 자녀의 숫자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나 둘을 두는 시대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시대의 반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타수리가 자녀에게 해를 주는 수리이거나 또는 아들이 거의 없는 수리와 함께 사용한다면 이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 타수리에 따라서 잘 살펴보고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수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영이란 이름인데요. 자, 13, 11, 8, 16 보기만 해도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13, 11, 8, 16 이 모든 수리가 다 좋은 수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리가 좋기 때문에 부모에게 해가 되는 수리, 해를 주는 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부모의 혜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밀어주고 도와주니까 공부는 무난히 할 수 있었고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부모님과 사이는 좋은 편으로 이 사람은 효심이 돈독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형격 12를 사용하면 부모님에게 잘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 상담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는 무난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격 11수리는 자녀에게 매우 잘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격 11수리가 중심수리라서 그런지 잘난 척하거나 공치사가 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잘 나가는 편이었으나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보였습니다. 외모는 유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격 11수리는 얼굴에 각이 없이 부드럽게 보이게 되는 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상이 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수리가 좋으므로 이 사람은 의식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수리가 다 좋으면 정신적으로 의식이 바르게 형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수리가 다 좋고 삼원오행까지 좋으면 현명하고 의식이 바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영씨는 소리성명학상으로도 본인에게 좋은 이름이고 수리도 모두 좋은 수리이기 때문에 바르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식을 넘는 행동은 전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매우 좋았습니다. 병치레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부모님께서 전문가 선생님께 의뢰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네이밍의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짓게 되면 이렇게 4개의 수리가 모두 좋아지기가 불가능하죠. 4개의 수리만 좋아도 사람이 청량한 물처럼 심성이 맑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오래 얘기하기도 싫어지죠. 그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으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온화한 모습으로 살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수리를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수리만이라도 정확히 맞춰서 사용하기만 해도 이분처럼 바른 의식을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수리들을 써서 사람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전쟁이나 기아 등은 다 사라지겠죠. 그런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11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12수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